지금 시세가 15억, 16억 하는데 4억 8천에 나오니까 로또의 로또였다. 로또입니다. 로또의 로또인데 설마 내가 될까라는 마음으로 청약하게 되면 향후 10년이 꼬일 수 있다. 지난주 동탄 롯데캐슬이 300만 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이 로또 분양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금주 분양된 도곡 레미안 레벤투스를 비롯해서 하반기 줄줄이 예정돼 있는 또 다른 로또들, 그리고 과열돼가는 로또 분양 현상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탄 롯데캐슬 이제 300만 대 1 이제 다른 방송 나오셔가지고 그 우스갯소리로 세계 신기록이다 막 세계 이렇게 신기록이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뜨거워지고 있는 이 청약 열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청약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는 굳이 서울에 안 해도, 굳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곳들 어디를 해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의 문제지 보장이 됐는데, 최근에는 달라졌죠. 이게 옥석 가리기 들어갔습니다. 아무데나 하면 미분양. 지금 미분양이 6월 기준으로 7만 4천 호 정도. 그 중에서 80%는 지방입니다. 지방에 청약하면 안 되겠죠. 미분양이 무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 3구, 용산구 빼고는 다 풀렸어요. 분양가가 천정부지 올라갑니다. 건축비도 올라갔죠. 그러면 청약자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선택을 할까요? 가격이 저렴한 거. 그렇죠. 그럼 저렴한 게 뭐가 있을까요? 건설회사들 보고 분양가 좀 내려, 그럼 내릴까요? 안 내리죠. 근데 강제로 내려야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규제지역, 강남 3구, 용산구 규제지역이 남아있죠. 거기에 나오는 신규 분양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공공택지, 동탄 2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또 3기 신도시들 나오면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주변 시세 대비 한 30% 정도 저렴하게 책정이 되죠. 일단 로또입니다. 이제 300만 대 1이 나온 동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무순위입니다. 무순위 사업 같은 경우는 당첨이 됐는데 부적격으로 취소가 된 분들, 동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고, 계약 취소는 계약까지 했는데 부적격으로 취소가 되신 분인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원래는 이제 비슷했는데요. 청약 조건이 무순위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줬어요. 어떻게 풀어줬냐면 해당 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들만 청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전국에 있는 집 있는 사람들 다 할 수 있게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동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죠. 첫 번째, 가격. 2017년 가격으로 나왔어요. 2021년에 입주가 끝난 아파트인데요. 입지 굉장히 좋죠. 우리 GTX-A 개통이 될 때 뉴스마다 단골 메뉴, 동탄역 롯데캐슬이 뭐 22억 거래가 됐다. 동탄이 22억?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초역세권에 백화점을 끼고 있고 동탄 2신도시에서 가장 좋은 새 아파트가 그 아파트인데, 지금 시세가 15억, 16억 하는데 4억 8천에 나오니까 정말 이제 모든 조건이 다 맞아떨어진 로또의 로또입니다. 로또의 로또인데,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서 청약 홈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 뭐 공인인증서가 있든지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집어넣지 않았을까. 안 되셨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네, 그래서 되셨어요. 당첨자 발표일 아침에 제가 눈을 좀 빨리 떴거든요. 네. 이거 오면 어떡하지?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쓸데없는 고민을. 네, 안 왔습니다. 하정우 꿈꾼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전에 좀 이게 영화 한 편 보고 잤었어야 되는데. 저도 오늘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금주 이제 기대단지였던 이제 도곡 레미안 레벤투스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네. 이제 5억 로또라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이제 분양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학군으로 워낙 탄탄하고 또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품고 있어서 병품하다 이런 이제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단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이거 강남이니까 더 이상 입지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도곡 렉슬 이제 인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군 교육 환경 엄청나게 우수한데, 무엇보다도 가격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죠. 주변 시세 대비 30%, 40% 정도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또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이제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요. 뭐 가격 메리트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원펜타스에 떨어지신 분들 역시 당연히 도전을 하실 거고요. 앞으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들 하반기에 줄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떨어지신 분들은 계속 청약을 할 텐데, 사실상
이게 294만 대에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레벤투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높게는 안 나오거든요. 몇백 대 1, 특별 공급이 아마 몇백 대 1 정도 나오는데 근데 막상 해보십시오. 159대 1이면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해야 되거든요. 사실 2대 1도 불안합니다. 2대 1도 불안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계속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한두 번 넣고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7.8기 무조건 청약해야 된다. 제가 아시는 분은요 67번 청약해서 당첨되신 분이 있어요. 67번. 그것도 거의 신기록에 가까울 것 같은데.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진짜. 그럼 이거는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제 저처럼 아무 준비 안 되는 사람이 그냥 심심풀이로 네. 혹시 되겠어? 하고 했는데 된 거죠. 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그 계약을 제가 이제 완수를 못할 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어떤 게 있을지. 재당첨 제한 적용되고요.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재당첨 제한 10년 걸립니다. 아 10년. 10년 동안 나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약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청약할 때 원칙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부적격 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강남 쪽에 나오는 아파트들, 원펜타스 같은 경우는 전용 84가 아무리 저렴하게 나와도 23억, 24억 정도인데 그거는 사실 빌리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돈을 아니 우리가 1억 2억 정도는 뭐 친척이나 형한테도 형 내 이번에 당첨이 됐는데 내가 뭐 몇 년 있다가 내가 줄게 집이 담보가 되니까 사실 건재당 잡아줄게 라고 하면 빌려주는데 형 10억 빌려줘 내가 이걸 해줄게 너 지금 장난하니? 장난하니? 그냥 나한테 넘겨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적으로 저는 자금 계획은 좀 철저하게 두들겨 보셔라. 자금 계획이 충분히 될 때 청약을 하시는 거지 설마 내가 될까라는 마음으로 청약하게 되면 재당첨 제한 걸리고 청약 통장 없어지게 되고 청약 통장 리셋되잖아요. 다시 가입해야 돼요. 그러면 청약 통장 보유 기간 15년 이상이 만점인데 다시 또 리셋돼서 15년 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냥 하는 건 절대 반대다. 그러니까 이제 섣부른 클릭 한 번으로 이제 향후 10년이 꼬일 수 있다. 이거를 10년의 인정하시고. 기회를 날려버리죠. 그렇죠. 신중하게 청약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이거 양날의 검이잖아요. 또 이게 폐지가 된다 안 된다 이거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는데 조금 그 부분 정리해 주신다면. 저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가 뭐냐면 이제 필요한 정책입니다. 첫 번째 양날의 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주변 집값이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분양가를 좀 잡아둘 필요는 있어. 그래서 캡을 좀 씌워둘 필요는 있는데요. 뭘 잘못했냐면 캡이 너무 무거워요. 30% 정도 저렴하게 꾹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왜? 집값 잡고 싶으니까. 이전 정부 시절에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분양가를 꾹 눌러버리게 되면 주변 집값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굉장한 좀 아니란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주변 집값은 내려가지 않고 꾹 눌렀던 게 당첨된 사람만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어버리는 로또가 발생을 하니 그냥 주변 시세보다 한 5%, 10% 정도만 저렴하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굳이 거기에 청약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야 5%, 10% 저렴한 거 가지고 내가 굳이 거기 들어가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고요. 실수요자들은 아니 어차피 좋은 아파트인데 그게 어디야?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살짝만 저렴하게 해주면 된다. 단 지금 민간 택지들은 다 풀어버렸잖아요. 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더 확대해야 된다. 반대로 많이 확대를 하고 캡은 좀 가볍게 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폐지도 바람직하지 않고 합리적인 개선,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고 임대차 입법도 마찬가지죠.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차 입법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고 아예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는 법입니다. 저도 불만이 많은데 지금 4년 동안 잘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폐지한다고? 왜곡이 되고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선을 하면 돼요. 합리적 개선이 뭐냐? 2+2잖아요. 상한 제한을 5%로 두잖아요. 2년 살고 5% 이내밖에 못 올리고 또 2년 더 사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5%가 굉장히 좀 박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합리적으로 어차피 4년 후에 올라갈 거 5%가 아니라 10%나 20% 정도 합리적으로 캡을 좀 올려준다면 집주인 또 살짝 올려주게 되고 세입자도 안 올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4년 후에 왕창 올리는 것보다는 중간에 살짝 올려서 약간 버퍼링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합리적인 개선 좀 제발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폐지보다는 약간 개선에 좀 그럼요. 중점을 둬서 네네. 정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이 상승세 분위기에 가장 고민인 게 내 집 마련 타이밍이 맞냐 틀리냐 이거 고민하고 있는 분들 많으신데 조언 한 말씀.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미래는 몰라요. 금리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미국이 그 청년 취업 실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야, 금리 갑자기 빨리 내려야 되는데 8월에 0.5%포인트 50bp 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급변하는 상황이에요. 이러다가 갑자기 한 달 후에 또 반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확히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입을 할 때에는 원칙이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하시고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예상치 못하는 상황,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7%까지 올라간다?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대출이자를 원리금을 내는데 문제가 없는지 힘들어도 낼 수 있는지 3년만 버티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이제 본인 상황에 맞춰서 좀 그럼요, 다각도로 그럼요. 이제 노력하고 또 접근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김인만 소장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